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나 쉽고도 편하게 설문조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글 설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나 무슨 퀴즈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그걸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통적인 방식은 설문을 다 만들고 그걸 종이에 프린트해서 그 설문 대상자들한테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또, 또 설문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설문에 응답을 하고 그걸 또 다 수거해서 또 누군가가 가져가서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어, 또 작업을 하고 또 엑셀이나 이런 데 또 입력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또 통계를 내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엄청난 인력과 노동,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오류의 가능성도 많죠. 그거를 일일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구글 설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너무나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그렇지만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고요. 그 실시 결과는 별도의 입력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즉 엑셀에 해당하는 스프레드시트에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어, 그 설문 결과가 정리가 되고 그것을 또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자동으로 간단한 시각화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아주 크게 후회가 될 정도로,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도구입니다. 자, 그것을 꼭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설문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구글 드라이브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구글 설문을 보실 정도면 일단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 혹시 모른다면 관련 비디오나 제 채널에 크롬 브라우저를 설명하는 비디오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고 또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본다면 항상 여기에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를 누르면 어,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이 먼저 보이고요. 여기 더보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물론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뜨는 이 구글 설문지, 바로 이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구글 설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누르셔도 되고, 여기 오른쪽으로 살짝 가보시면 빈 양식이 있고, 빈 데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템플릿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템플릿에서 하는 것이겠죠. 일단 여기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템플릿을 누르면 템플릿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용도로 이런 것들, 뭐 행사 참석 여부, 파티 초대 이런 것도 재밌겠네요. 그리고 또 행사 등록 이것도 많이 유용하겠네요. 행사 등록하는 방법. 네, 업무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행사 의견 이런 것도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심지어 퀴즈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시라면 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런 강의 후 설문지, 뭐 평가 뭐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약속 잡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 사람들한테 이 약속 잡기 설문을 돌려서 음, 같이 약속 한번 잡아보는 거죠. 뭐 이건 예제에 불과한 거니까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이거 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약속 잡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뜨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것이 마음에 들면
여기서 글자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서도 또 더 구체적으로 또 바꿔주시면 되고요. 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템플릿이 제공되니까 글자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먼저 여기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 올라가시면 테마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테마 옵션이 뜨고요. 지금 현재는 이 이미지가 업로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상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테마 색상을 오렌지로 바꾸고 싶다. 또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테마가 바뀌는 거고요. 배경 색상도 제가 바꿀 수가 있고요. 글꼴도 기본적인 것이 있지만 뭐 장식용, 격식, 경쾌함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이미지 바꾸는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지가 정해져 있는데 물론 바꿀 수가 있죠. 이미지를 없앨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내가 다른 걸 고르고 싶다면 여기 클릭하셔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테마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뭐 사진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인데 일단 여기 있는 것들 한번 골라볼까요? 제일 재밌고 우리가 약속을 잡는 거니까 제일 재밌는 걸로 하면 뭐 파티쯤 되겠죠. 파티 여러 가지 것도 제공되니까요. 파티인데 가령 뭐 이것이 마음에 든다. 파티 약속을 잡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시면 이 이미지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색상에 맞게 전체적인 테마도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적인 이미지로 보이지만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살짝 이 구두가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동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재밌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테마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메일 주소를 얻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죠. 만약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이거에 응답을 했다. 그럼 그 이메일 주소를 하나하나 다 새로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받는 게 좋고 또 올바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무슨 그 골뱅이 그런 것이 안 적히거나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동으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설문이 끝난 다음에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유용한 항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설정 변경해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정 변경해서 여기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설정은 여기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이것이 설정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여기에 이메일 주소 수집이라고 뜨잖아요. 이걸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것이 처음에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편한 것이 이메일 주소 서식에 맞게, 그러니까 골뱅이 사인이 들어가고 뭐 앞뒤에 문자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런 형식에 맞게 응답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도 편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응답 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뭘까요? 응답 수신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여기 물음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응답자가 자신의 응답 사본을 수신하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응답자가 응답을 다 한 다음에 제출을 버튼을 누르면 사본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인 거죠. 만약에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그것을 응답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할 수도 있고 뭐 항상 응답자가 응답을 하면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경우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응답 횟수 1회로 제한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겠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응답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그러면 1회로 제한하는 걸 선택하시게 된다면 이 경우는 로그인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인지 확인이 돼야
응답 횟수를 이래로 지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구글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그 계정이 있는 사람만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다시 언클릭을 해서 로그인이 필요 없게 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의 응답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이고요. 또 응답자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시는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 다시 제출할 때는 응답이 잘못됐다 싶어서 제출 후에 응답을 수정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선택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른 설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왕 설정에 들어온 김에 좀 더 추가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좀 잘못된 이름 같아요. 우리는 프레젠테이션 하면 발표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응답하는 사람이 설문에 응답하는 중에 어떤 방식으로 보이게 되느냐, 무엇을 보게 되느냐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진행률 표시줄 표시하기를 누르면 어느 정도까지 전체 설문 중에 어느 정도까지 응답이 진행됐는지를 표시해 준다는 뜻이고요. 또 질문 순서를 무작위로 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뭐 퀴즈를 보는 경우 뭐 자동으로 이게 되는데 어쨌든 설문이 동일한 방식,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무작위로 섞고 싶으실 때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응답을 제출할 링크 표시, 즉 응답을 제출한 다음에 또 다른 응답을 또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런 링크를 표시해줘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또 다른 응답을 제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률을 표시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확인 메시지는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응답이 기록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또 여기 퀴즈 설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설문이 퀴즈를 보는 방식으로 한다면 여기서 퀴즈를 만들기 이걸 선택하시면 퀴즈 방식으로 또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틀린 문제, 또 정답 이런 걸 다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퀴즈에 관해서는 지금은 이제 일단 일반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설정이 됐으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그렇게 설정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수집하시면 되는 거고 또 여기 보면은 되게 제가 일부러 이걸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택했어요. 먼저 한번 이게 되게 궁금하죠, 그죠? 이렇게 요일별로 되어 있고 오전, 정오, 오후, 저녁 이렇게 선호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바둑판 모양의 이것도까지 가능한 거죠. 굉장히 고급 기능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일단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새로 추가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항상 여기 뜨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 플러스 버튼, 질문 추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질문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먼저 객관식 질문으로 뜨잖아요. 객관식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겠죠. 일단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궁금한 거는 요거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객관식 질문을 이렇게 뜨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단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뭐, 이름을 물어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장문형은 길게 답변을 하고 싶으실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객관식은 방금 설명드렸고, 체크박스와 객관식의 차이는 복수의 응답이 가능한 경우 체크박스가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드롭다운은 뭐 당연히 클릭했을 때 쭉 밑에 선택지가 뜨게 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직선 단계도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그리드는 역시 객관식 질문처럼 이렇게 그리드 방식, 바둑판 모양의 그리드 방식인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방식일 것이고 체크박스 그리드는 바로 이 방식이겠죠.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 일단 한번 이걸 택해 볼게요. 체크박스 그리드를 이렇게 택하면 지금 여기는 행이라고 되어 있고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다 행이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선택할 때 이 행에다가 적으시면 될 것이고, 이거는 다 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그죠? 오전, 정오, 오후 이렇게.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우리 모방을 해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행일은 똑같이 월요일 이렇게 하고, 행이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하면 되는 거죠. 행 추가는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열은 또 똑같이 이것처럼 오전, 정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뭐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리고 각 행의 응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행마다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됐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또 넘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가 한 것처럼 월, 화, 오전, 정오 이렇게 선택지가 됐잖아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바둑판 모양의 선택지를 주시고 싶으시면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로 올라올게요. 자, 그럼 일단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장문형 텍스트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객관식으로 선택지를 주는 방식이고요. 여기 이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는 방식이고요. 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한번 주관식 질문 한번 물어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가령 이름을 물어볼까요? 한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객관식 질문이 아니라 단답형이겠죠.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단답형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물어보면 단답형 텍스트로 답을 하겠죠. 그죠? 바로 이게 이런 게 아주 쉽죠. 이렇게 하면 또 이 이름을 반드시 알고 싶으시다면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필수라고 하시면 꼭 이 이름을 답을 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필수로 하지 않으면 뭐 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방식인 겁니다. 한번 이름은 중요한 거니까 한번 필수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설명을 더 추가한다든가 또 응답 확인이라는 것은 좀 고급 기능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즉 만약에 이름을 물어봤는데 제대로 지금 이게 다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이 약간 이게 미국식으로 되어 있어서 영어를 약간 번역한 방식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응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가령 뭐 숫자를 적어놨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설정해주는 방식이고 좀 약간 고급 기능이니까 나중에 별도의 비디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만드시면 되고, 또 하나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만약 가령 뭐 질문을 또 추가해 볼까요? 여기서는 뭐 객관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체크박스도 다 됐고 드롭다운 다시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여기 이 직선 단계 한번 해볼까요? 직선 단계로 해서 한다면 어, 뭐 파티를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1서부터 5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뭐 더 여기서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10단계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3단계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궁금하실 때마다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일은 뭐 싫어요 이렇게 아니면 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1서부터 3 사이에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1, 2, 3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 여기는 싫어요, 여기는 좋아요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굉장히 뭐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좀만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다른 이미 만들어 놓은 질문을 가져오시고 싶으실 때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질문 가져오기라 그래서 굳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졌었던 질문을 이렇게 새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는 별거, 아직은 내가 그동안 해놓는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여기 별로 안 뜨는데, 여러 번 작업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변형하고 싶은 질문이.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 클릭을 통해서 가져오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바로 여기에 또 가져올 수 있고요. 음, 또, 여기서는 이제 제목 및 설명 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령 여기서 뭐 이 질문 다음에 아마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목 및 설명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에 그냥 맨 위에서 할 때는 제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는 맨 마지막 다 끝났으니까 맨 마지막에서는 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는 더 추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선택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요거는 이제 동일한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또 반복하고 싶으실 때 이걸 복사하시면 또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것이고요. 또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하시고 싶으시면 또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여기 자꾸 내가 누를 때마다 여기 이렇게 이미지 추가라는 게 뜨잖아요. 이것도 별거 아니고요. 뭐, 베지테리언인 경우에 뭐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를 누르면 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여기다가 뭐 베지 죄송합니다. 베지터블 뭐 이런 식으로 베지테리언을 위해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는 것이고요. 하나 골라서 역시 또 삽입하시면 뭐 영어로 검색 안 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시면서 하시다 보면 다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다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또 삭제 이렇게 누르시면 또 선택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미지 추가가 있잖아요. 자, 이미지 추가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미지 추가를 해서 약속에 관한 거니까 한번 역시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이번에는 city 이렇게 뭐 검색해 볼게요. 도시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근데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뭘까요? 저는 뭐 이것이 마음에 드네요. 이걸 누르면 역시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삽입을 하시면 이미지가 삽입이 되겠죠.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미지 제목을 어, 여기서 뭐 이것도 정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서 뭐가 또 뜨네요. 한번 다 저도 모르겠는데 한번 또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경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왼쪽에 맞출 것이냐 이렇게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네요. 역시 또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하신 게 이거를 좀 위치를 좀 바꾸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6개의 점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화살표가 또 이거는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누르셔서 이렇게 드래그 쭉 하셔가지고 뭐맨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더 올리시고 싶으면 더 올리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제대로 안 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어, 어, 위치를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또 유튜브 비디오도 동영상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추가하면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음, 바로바로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굳이 안 보여드려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섹션 추가가 있네요. 이거는 역시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별도의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능을 알려드리면 가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참여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 아니오로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인 경우는 뭐 굳이 예에 해당하는 추가 질문에 대한 걸로 옮겨가게 하고 싶고 또 아니로 대답한 경우 다른 질문 대답할 필요 없이 왜 아니신가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섹션을 추가해서 서로 다른 경로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러면 여기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내기를 누르셔서 이제 이메일로 이메일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서 이메일에 바로 설문지를 첨부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공동작업자를 추가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구글의 장점이 공동작업자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같은 설문을 설계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링크를 따서 URL이 너무 길으니까 이렇게 단축을 해서 짧게 이걸 복사해서 그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어딘가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설문에 응할 수 있겠죠. 또 여기 이것은 이렇게 HTML 코드가 제공이 돼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 코드를 이해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이거를 복사를 누르시면 코드가 복사가 되니까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웹사이트가 있다면 그 웹사이트에 집어넣으면 그냥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설문에 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웹사이트가 있으신 경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좋은 거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바로 설문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면 여러분들 로그인 하셔서 페이스북에 올릴 수도 있고요. 또 트위터에도 역시 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아주 좋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미리 또 보고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내기 전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바로 여기 미리 보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내가 미리 한번 답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한번 해볼게요. 또 나는 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름은 그냥 제가 그냥 좋아하는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도시야경의 이미지가 보이고요. 파티를 매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답을 안 할게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해야지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답을 안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 필수 질문이라고 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좋아요 누르고 자 가능한 시간은 내가 수요일 날 저녁 때만 된다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논의할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베지테리안이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기타 질문 의견 없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있고요. 4번을 보내고 싶은데. 자, 아까 내가 그랬죠. 그 진행 정도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법을 이렇게 푸시해 주는 거죠. 그죠? 1페이지 중에 1. 페이지를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섹션을 여러 개 만들어서.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출을 눌러볼게요. 제출을 누르면 이제 응답이 된 거죠. 기록이 되었네요. 그죠? 응답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전 과정이 다 끝난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보면 내가 응답을 했더니 바로 여기 응답에 하나라고 응답이 왔다는 게 표시가 되죠, 그죠? 바로 됩니다. 자, 응답을 누르면 자 누가 어떤 이메일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보여줘요. 너무 대단하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이 구글 설문지의 강점입니다. 지금 전 과정을 다 보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응답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서 응답 이렇게 하면 응답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응답을 또 보시면 이렇게 받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요약을 볼 수도 있고 질문별로 다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질문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보기 해서 이거는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고요.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요약해서 이제 보고요. 자 내가 이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가장 놀라운 거, 가장 강력한 기능 이것이 바로 구글 설문의 최대 장점 그것이 바로 이 버튼에 있습니다. 바로 스프레드시트 만들기라는 건데요. 이걸 누르면 자,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가 있죠. 기존 스프레드시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걸 해봅시다. 자, 만들기를 눌렀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에 연결이 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뜨죠.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것입니다. 바로 자동으로 이 약속잡기 응답에 타임 스탬프, 즉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응답했다는 게 딱 보이고요. 응답한 것이 다 보이죠. 그죠? 놀랍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것이 수천, 수백 명이, 수만 명이 되더라도 여기에 차곡차곡 다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어떤 그 이메일 같은 것을 감사의 메시지를 이분들한테 보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걸 그냥 카피 다 해서 쭉 카피해서 이메일로 수신자 해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어. 자, 이것이 바로 대단한 구글 설문의 장점이고요. 자, 그럼 이 파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바로 구글 설문, 여기 아마 아직 나오죠. 그죠? 구글 설문의 페이지, 이 드라이브에 어, 바로 약수찾기 이 스프레드शी트 파일이 여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추가적인 비디오에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비디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 구글 설문을 만드는 것부터 보내고 응답하고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아주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시죠? 자,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